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할 때 미리 캔버스 이렇게 치고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이 지금 되어 있고 제가 로그인 유지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제 이름이 바로 뜨죠.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하기 눌러서 시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제 자리다 보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로그인 유지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그렇게 보여지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창까지 일단 띄워주신 다음에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제작하는 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리 캠퍼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SNS상에 이제 광고를 하거나 이제 홍보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요. 처음부터 막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처음에 막히실 거냐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럼 몇 대 몇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가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요 위쪽에 보면 파일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은 인스타그램에 맞는 사이즈 또는 유튜브 팟빵에 맞는 사이즈, 카드뉴스에 맞는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피드 게시물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즈를 그냥 딱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사이즈가 딱 나오게 된다는 거. 이게 되게 편한 점이에요. 그러면 모든 어떤 뭐 인스타그램에 내가 게시물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사이즈를 몇으로 만들어야 되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가 이렇게 사이즈만 나와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사이즈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이즈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해서 가로는 몇, 세로는 몇짜리, 픽셀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전단지나 명함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도 그 사이즈를 책정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웹용과 인쇄용이 있죠. 웹용의 경우는 픽셀 단위로 나와요. 그리고 인쇄용의 경우는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또 명함도 몇 센치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명함에 가서 가로형이나 세로형으로 만들겠다 딱 누르면 딱 9대5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명함에 맞는 사이즈로 딱 나오기 때문에 만드실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요. 일단은 우리가 사이즈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다 나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웹용에서요. 지금은 그냥 인스타그램에 새 피드 게시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냥 저랑 똑같이 그냥 골라 놓을게요. 물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피드 게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지금 제가 이걸 고르라고 한 이유는 그냥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의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옆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용할 새 피드 게시물의 모양으로 하겠다라는 걸 골랐으면은 요 템플릿 부분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 좀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디자인을 딱 누르면 그 디자인이 바로 불러와져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네, 다른 디자인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노워, 뭐 프로모션 이벤트에서 각각의 그 카테고리들이 보이고 여기 말고 좀 더 보겠다면 더보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런 카테고리에서 내가 활용할 만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런 디자인이 좀 괜찮겠네 하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디자인을 불러오시면 굉장히 쉽게 디자인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활용할 템플릿을 직접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학습,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그런 템플릿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 템플릿에다 검색을 할 때 교육 이런 식으로 쳐보면 교육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런 디자인이 좀 괜찮겠네 싶은 걸 선택을 해요.
그러고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특강 이걸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씨를 바꿀 거면 온라인 특강이 아니라 저희는 오프라인이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마케팅 특강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기 예를 들어 상위 1%로 가는 지름길 이 부분 대신에 따닥 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상자가 좀 이제 넘쳐나잖아요. 얘를 선택해서 좀 넓혀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찍어서 만약에 색상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지우는 작업들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고쳐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미리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템플릿을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들은요. 되게 좋은 점이 여기 작업 공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을 이후에 이제 활용을 할 때 작업 공간으로 가보시면은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하겠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을 거냐면은 저희 저기 앞에 보면은 제가 백신 패스 요거 붙여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저는 알지만 요런 디자인 요소들을 일일이 만들어서 가져오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만들 때 미리 캔버스를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하면은 딴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예를 들어 이번엔 오미크론이다. 그럼 오미크론 뭐 백신 패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에서 수정을 해서 다른 내용으로 예를 들어 뭐 4월 뭐 특강이면 4월 특강 이런 식으로 고쳐서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작업 공간이라는 건 내가 이전에 만들었던 게시물들을 다시 약간만 수정해서 만들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공간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업로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업로드라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다운받아왔던 즉 핸드폰이랑 뭐 이런 데서 다운받았던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업로드를 눌러서 내 파일을 여기다 올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받은 게 저는 바탕화면에 어디 갔니? 샌드에니어 전송 파일 여기였죠? 여기서 이 그림을 가져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열기를 누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온 요소를 내가 그림에다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그림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필터 효과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밝게 할 건지 조절해서 넣을 수도 있고 직접 조정을 이용해서 밝기 대비를 여기서 예쁘게 배치를 해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로 내가 만약에 여기다 우리 회사 로고를 넣고 싶거나 할 때 미리 캔버스 안에는 회사 로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서 회사 로고를 불러와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업로드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그 내가 저번에 이제 업로드했던 사진들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지우는 것도 다 가능하고. 제가 이제 요거 어디서 봤죠? 제 유튜브 채널에 넣었던 이미지인데 요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다 불러와서 가져다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로고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업로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만약에 필요 없는 그림의 경우는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 점점점 눌러서 휴지통에 넣으면은 이 원본에서 이 업로드 시켰던 거에서 필요 없는 것들 제거도 가능해요.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네. 업로드 설명드렸는데 요것도 어려운 거는 없으셨죠? 이번엔 사진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라는 요소는 뭐냐면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픽사베이라든지 언스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공유하는 사이트들을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이미지를 받으려고 치자면 거의 다 외국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안 맞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얘는 좋은 점이요. 제가 학생이 필요해요. 또는 여기 백신 패스니까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를 세우고 싶어요. 그럼 사진에다가 의사, 뭐 간호사 이렇게 쳐보면은 관련 업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눕기 작업까지 잘 되어 있는 채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쪽에 말고 이쪽에 세우고 싶고 얘를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반전을 해서 좌우를 바꿔주면 돼요. 얘네들은 선택해서 이쪽으로 치우면은 네, 짜잔. 우리가 이런 이미지 요소들 하나하나를 찾기가 되게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미리 캔버스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애견 관련의 어떤 모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 있는 것보다 돌아가게 하겠다 하면은 아까처럼 반전을 해서 좌우 반전을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 있죠. 한 가지 단점, 뭐 단점이라고 할 건 없지만 눕기 작업을 요 안에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보니 그거는 이제 조금의 한계점이 되겠지만요. 어찌됐건 간에 무료로 활용하기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밝기 대비 채도도 조절할 수 있고 불투명도를 연하게 넣어서 꾸며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사진을 내가 여기다 그냥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곧 이제 벚꽃이 필 때니까 벚꽃이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벚꽃에 대한 예쁜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사진 중에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사진을 활용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요소를 가져왔을 때 가장자리 요 동그란 하얀색 부분은 크기 조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표시 있죠? 이게 회전. 근데 내가 이거 하나만 가져올 게 아니잖아요.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돼요. 여기도 회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얘를 뭐 아까 여기 순서 반전을 해서 뭐 좌우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미면 똑같은 그런 이미지지만 우리가 가져다가 이렇게 꾸밀 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 또 컨트롤해서 이렇게 하고 돌리고 예를 들어 벚꽃 축제 해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넣어서 만들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죠. 이게 제가 분명히 저는 포토샵도 잘 어느 정도 하고요. 일러스트도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컨텐츠들을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제작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걸 다 내가 눕기로 따야 되고 모양을 하려고 하면 되게 번거로워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게 잘 배려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벚꽃 제가 지울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쉽게 지워집니다. 그죠? 자, 사진 얘기 드렸고요. 이제 요소로 가볼게요. 얘네들은 사진인데 요소는 뭐냐면 그래픽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거는 사진이라고 하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여기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고 요런 게 요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소 중에서 학생이란 요소를 찾아본다면 이런 그래픽 그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학생이 들어갔죠? 학생을 이렇게 집어넣은 걸 클릭해보면 학생에 대한 요소의 색상이나 불투명도, 그림자 등을 수정할 수가 있고 관련된 키워드 정보를 눌러서
만약 교복이라는 키워드 정보를 눌러보면 그에 대한 또 일러스트들을 뽑을 수가 있어서 관련된 일러스트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소를 가져왔을 때 먼저 가져온 건 밑으로 깔려지게 되고 나중에 가져온 건 위로 올려지게 될 텐데요. 반대로 나는 얘가 뒤로 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요소를 선택한 채 순서를 뒤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요소 간의 순서 바꾸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요소에 대해 선택했을 때 아까 색상이라는 게 있다 보였죠? 여기서 얘가 파란색 옷을 입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옷 색깔만 바꿔서도 넣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요소라는 부분은 보통은 이렇게 그래픽적인 어떤 이미지를 얻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아까 의사 이렇게 적어보면 의사에 관련된 그런 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그런 기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선택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색상을 바꾸겠다. 예, 선택해서 색깔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살짝 비치게 하겠다.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비치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요소 부분에선 한 가지 더 얘기할 건데요. 템플릿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사각형이나 가장자리 이런 굴려져 있는 사각형 이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도형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런 사각형이나 원과 같은 도형들이 있고 해당 도형을 선택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사각형 네모를 그려서 크기를 조절하고 색깔을 바꿔서 넣은 게 이 부분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만약 여기다가 제가 아까 그림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림을 우리가 업로드해서 그림을 넣은 걸 보니까 이렇게 사각사각해요.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떤 틀 안에다가 넣어서 꾸미겠다. 이럴 때 쓰는 건 요소의 프레임이라는 단위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여기 아까 업로드해서 또는 뭐 사진에서 어떤 사진을 끌어다가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의 크기 또한 내가 적절히 조절해서 체크를 하면 그 크기로 나오거든요. 자, 어때요? 포토샵에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을 써야 되지만 그런 게 필요가 없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야, 진짜 세상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미디 캠퍼스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작업들이 좀 되게 불편했어요. 또는 우리가 돈을 내고 써야 했어요. 근데 무료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는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툴인 거죠. 게다가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캔바라든지 어떤 서비스들은요. 외국에서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들이 보통은 한국적인 그림이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한국에서 만들었거든요. RC, RCO 요거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들도 한국적인 사진들이 많아서 그냥 갖다가 뭐 내가 조금 입맛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 편하게 돼 있는 툴이에요. 자, 요소도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좀 더 얘기하자면 차트 해서 인포그래픽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차트도 이렇게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누르고 여기다가 데이터 편집 부분에다 값만 넣으면요. 이 값에 따라 차트가 딱 변형이 돼요. 그래서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통계 정보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쓸 수가 있고 표에 가보면 이런 달력이나 표 스타일들이 있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의류 사이즈 표를 넣겠다. 그럴 때도 굉장히 편하게 넣을 수 있게 다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는 분야가 진짜 많아요. 마케팅에만 쓴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포토샵을 잘 몰라요. 그런다고 해도 이거를 써도 되겠죠. 되게 잘 돼 있는 툴이라서 몇 번을 칭찬해도 사실은 제가 입이 마르게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도 부족한 툴이라고는 보여요. 언제 사실 유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료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열심히 잘 만들어 쓰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요소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텍스트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좀 방해되니까 제가 잠깐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가보면요. 조합, 스타일, 특수문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 추가해 보시면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제목 텍스트는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적으면 제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텍스트 크기가 만들어져요. 요 가장자리로 가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또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요 옆에 있는 바를 조절해서 글상자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글상자에 각각의 글자 모양들을 넣을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골라주시면은 그 해당 폰트로 바뀌어서 글씨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마케팅 때 좀 잘 쓸 것 같은 폰트들은 여기서 별 모양을 누르면 즐겨찾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즐겨찾기 한 거는 요 즐겨찾기를 딱 누르면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용해서 내가 자주자주 쓰는 그런 콘텐츠라고 한다면 아마 제목이나 이 부분에 대한 폰트가 매번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폰트들만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글씨 크기,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얘가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할 건지 왼쪽 정렬할 건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렬을 할 때 위쪽 정렬할 건지 중앙 정렬할 건지인데 사실 이거는 문장이 좀 길 때 그 글상자 안에서 정렬이라서 아마 딱 보이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이건 이제 불투명도. 얘가 글자색. 글자 색깔을 색깔 중에 고를 수 있지만 팔레트에서 내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컬러 값을 알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림에서 색깔을 가져올 거면 스포이드를 눌러서 그 부분을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보다 훨씬 편하면서도 간편하게 잘 돼 있죠. 자, 글자 조정에 가면은 자간, 글자 간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행간, 글자의 높이 여기 요 사이 간격 있죠. 행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장평, 글자가 장평이라는 건 뭐냐면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인데 이런 값을 이렇게 넓히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또 글자가 잘 보이게 외곽선을 넣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외곽선의 두께 또한 쉽게 조절이 돼요. 그림자, 글자 안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서 꾸며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라데이션, 글자를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방향도, 그라디언트 방향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곡선, 글자가 이렇게 똑바로 적혀 있는 게 싫어서 난 굴리고 싶어요. 그럼 곡선을 누르면 글자를 이렇게 원에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가는 그런 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텍스트는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거는 부제목과 본문은 실제 크기 정도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정도만 보고 밑에는 텍스처 폰트 바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디자인할 때 어려우니까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꾸밀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게 묶어져 있어서 불편하다. 이 밑에 걸 없애겠다 라고 한다면 선택하시고 그룹을 풀면은 얘를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고 얘를 딜리트 눌러 지우면 위에 글씨만 쓰는 것도 돼요. 자, 스타일, 자막바나 효과음 이런 게 딱 돼 있어요. 네,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웅성웅성, 뭐 한개 임박 여러 가지 이런 스타일들이 있는 거. 뭐랄까? 뭐라고 보통 적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아무거나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서 이거 포토샵으로 만들려고 하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는 그냥 바꾸면 돼요. 세상에나. 네, 제가 100번이든 아마 입이 닳도록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이런 모양들도 딱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아까 얘네들 템플릿이라고 했죠. 그러면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뭐 이건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정을 해서 템플릿에 그림들만 바꿔 넣으시면은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까지도 되게 다 잘 돼 있고요. 특수문자는 특수문자 넣는 거니까 요거는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까지 일단 쭉 설명을 드려봤네요. 자, 제가 일단 아무거나 하나 디자인 좀 가져와 볼게요. 테마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사용됐던 이런 테마를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쓸 때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색깔을 일일이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또 색깔을 막상 바꿔놓고 나면 되게 촌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테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미리 캠퍼스라는 걸 저를 통해서 또는 이전에 다른 어떤 내가 활용하다 보니까 알게 됐을 경우도 있어요. 이 미리 캠퍼스가 만들어진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작년도쯤인가 아마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때 당시부터 저는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만 알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마케터들이면 웬만해선 다 이거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뭐 내가 알고 있는 SNS로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요. 이걸 좀 활용하고 나서 보면 이거 여기서 봤던 건데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보실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요. 근데 그런 게 똑같은 이미지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좀 아무래도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도 자꾸 그런 게 보이면 좀 그렇겠죠? 어디서 갖다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 텐데 이렇게 테마 색깔을 바꿔서 보면 또 다른 이미지처럼 또 보이거든요. 그쵸? 그런 용도로 쓰시기 되게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동영상인데요. 하다 동영상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온라인 교육 1교시, 2교시 얘네들 대신에 이 부분에다가 사람까지 지웠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예요. 어딜 가나 실행 취소니까 걔는. 자, 뭐 이렇게 비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람쥐 동영상을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다면 요 위치에 그 동영상이 들어가게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구간이라든지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제공되는 이런 다람쥐 영상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업로드를 해서 다른 내가 찍어놓은 어떤 동영상이 있으면 그런 걸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잠깐 지워보고 아까 요소에서 어떤 도형들을 꾸며가지고 만들고 얘네들을 걔네들보다 위쪽에 뜨게끔 배치하는 것도 다 가능하겠죠? 자, 일단 동영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져다가 넣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배경. 이 배경은요. 이렇게 컨텐츠들 만들기에 요 밑에 이제 배경을 깔아 넣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에 여러 가지 이런 배경 그림을 넣어가지고 깔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배경에서도 밝기나 대비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능해요. QR 바코드. 네, QR 코드를 박아 넣고 싶어요. URL을 여기다 적어요.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그냥 제가 입력했는데요. 만들기를 딱 누르면 QR이 만들어집니다. 전단지에 요즘 QR 넣어가지고 QR 찍게끔 하시는 경우들 많죠? 왜냐면 요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QR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 근래 하도 백신 QR 패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QR이 익숙해졌어요. 지금쯤은. 옛날에는 이걸 넣어봤자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른층에서도 되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QR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동영상 채널로 홍보가 되게끔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결하기가 되게 좋겠죠. QR도 만약 여기서 이렇게 제공을 안 해주면 우리가 QR코드 만들기라고 또 쳐가지고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집어넣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게 제공을 해줘요. 바코드랑 QR코드를. 예,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QR을 매번 넣지는 않아요. 예, 근데 QR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요소들은 다 쭉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을 조금 받고요. 나머지 이제 좀 잔챙이들이 조금 몇 가지 있어요. 그것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날려버리는 작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그런 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단 소개해 드리려고 연 게 이 창이에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냥 구글에다가 투명 이미지 만들기 이렇게 적었을 때 무료 온라인 PNG 만들기라는 이런 창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사진 업로드 하기를 누르면 내가 사진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넣거나 아니면 내 디바이스에서 찾아보기를 해서 내가 투명 이미지를 만들 사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투명 이미지를 만들 때는 배경이 좀 깔끔한 사진, 그러니까 배경하고 좀 구분이 되는 사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아까 가져온 사진을 좀 활용해 볼까 했더니 어디 갔지? 문서가 아니라 바탕화면. 요거 말고 동영상 제작. 여기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배경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거든요. 물론 더 자세하게 할 때는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 추천은 드리지만 아직 우리가 포토샵을 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웹사이트의 내용들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워낙에 따졌죠. 마음에 들게. 그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등록하셔서 로그인 하셔서 쓰셔라 이건데 아도비 계정을 만드셔서 가입을 하시면요. 아니면 뭐 구글이면 구글로 이렇게 등록해서 쓰시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그냥 만들어놨던 요 샌드애니어 전송 파일이란 데다가 뭐 케이크라고 해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저장을 해놓으면 이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 미리 캔버스에 내가 갖다가 넣고 싶은 거죠. 그럼 업로드를 눌러서 내 파일 업로드. 아까 제가 저장한 샌드애니어에 폴더 여기다 저장했었으니까 케이크를 가져다 열면은 얘가 이제 가져와질 거예요. 여기에 업로드가 지금 되는 중이라 좀 기다릴게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의 단점은 일단 눕기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툴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포토샵을 알면 거기서 하면 되긴 한데 그러려고 해도 이제 펜툴도 알아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이트들이 저렇게 있단 말이죠. 그냥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도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그냥 검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투명 이미지 만들기라고 제가 적었었죠. 여기다가. 그러면 포토샵이 아도비에서 만든 거거든요. 아도비의 그 클라우드 익스프레스에서 알아서 이렇게 PNG로 만드는 파일이 있단 말이죠. 요거 이용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투명한 배경 이미지, 로고 이미지 같은 걸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이 어둡게 나온 거는 밝기나 대비 조절하는 걸로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글쎄요. 사진만 깔끔하게 잘 찍는다고 한다면 포토샵 기능이 거의 필요 없이도 가능하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요런 한 장 한 장을 이제 페이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페이지에는 제목을 입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요 위쪽에 제목 입력해서 구분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요런데 이제 이름이 구분돼서 보이니까 편한 건데, 그냥 제목을 입력 안 하시면 그냥 이렇게 제목 입력해 주세요로 뜬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 차이일 테고, 요거는 페이지에 그 제목, 메모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거라면 그 옆에 있는 이 표시는요, 애니메이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넣었던 요소들에 뭐 밀어내기 효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페이드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장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약간의 짧은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뭐 우리가 블로그에다 이렇게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는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지만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사진만 넣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런 동영상을 넣어서 꾸며 놓는다면 더 눈길이 끌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렵지도 않고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배경 색깔, 얘는 페이지를 늘릴 때 페이지 복사, 이게 이제 추가하는 거고, 얘가 페이지를 복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페이지짜리 이런 게시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카드 뉴스와 같은 형식은요, 보통 이런 게 이제 카드 뉴스인데, 아니, 넘어가면 안 돼. 잠깐만요. 요런 게 일종의 카드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양새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쵸? 넣어져 있는 모양새가. 물론 사진하고 글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만들 때는 이걸 만든 거를 복사해서 만들면 비슷한 예제의 이제 내용만 바꿔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다 제작했다면 저장을 하시는 건 요게 이제 저장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다운로드 보이죠? 얘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웹용으로 내가 다운받겠다, 인쇄용으로 받겠다, 또는 아까 내가 애니메이션 넣었으면 동영상으로 받겠다가 다 가능합니다. 만약 그림으로 받을 때는 웹용으로 JPG나 PNG로, 보통은 이제 JPG로 받아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받아지게 돼요. 그러고 제목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 넣어볼게요. 미리라고 적고 저장하면 미리라는 JPG 파일이 만들어져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다운로드 받을 때 동영상으로 아까 효과 넣었으니까 그 효과가 팝이라는 효과 이걸로 넣었었죠? 이렇게.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때 동영상으로 mp4 파일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mp4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또 동영상 제작에다 해놓을게요. 미리 1이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 거는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짤막하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걸 제작해서 인스타에다 올리면은 아무래도 그냥 그림만 딱 뜨는 것보다 눈에 확 띄겠죠. 그런 디자인을 내가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는 진짜 제가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괜찮은 서비스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좀 연습을 해보셨을 거니까 50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50페이지에는 스텝 2 유튜브 채널 아트 이미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
유튜브랜다. 미리 캔버스를 연습하실 시간을 한 30분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번 아마 만져보셨다면은 대략적인 기능들은 익히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 게 이제 채널이잖아요. 그 채널에 채널 아트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창을 새로 열어야겠네요. 지금 이게 내가 작업 막 연습해 놓은 창이니까. 그럼 파일로 가셔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그러면 뭘로 만들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브 팟빵에 있는 채널 아트라는 걸 고르시면 돼요. 여기 안 뜨는 이유는 최근에 사용한 거라 그렇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 따로 있어요. 유튜브 팟빵에 채널 아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널 아트에 맞는 페이지가 뜹니다. 자, 요 옆에 보시면 템플릿 검색하는데 유튜브 팟빵 채널 아트가 자동으로 딱 나왔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채널 아트 디자인으로 쓰실 만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미리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똑같은 거 안 고르셔도 됩니다. 아마도 제가 만든 채널의 채널 아트도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자, 선택하시고 이제 5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텍스트에 적혀있는 이 내용이 보일 텐데요. 이 텍스트의 내용을 따닥 누르면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됩니다. 지금 채널의 이름을 뭘로 줄지를 생각을 아직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적어 보실래요? 나중에 어차피 제작하는 거를 제가 숙제로 드릴 거라서 뭐 미리 제작을 해놔도 되고 이거 템플릿을 까는 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제작해 오세요가 숙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해도 되니까 네, 지금은 저는 친절한 수정쌤 적어볼게요. 이 위에 글씨도 따닥해서 친절한 이렇게 바꾸고 이 글씨를 제가 이렇게 배치해서 마음에 드는 정도로 맞추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샵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도 여행일기 올리는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무 컴퓨터 기초 또는 사무 자동화 또는 뭐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고요. 이거 적었더니 이렇게 줄이 달라지면 여기 길이를 늘리면 된다 했어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색깔을 바꾸겠다. 클릭하시면 색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가 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바꿨는데 바꾸고 싶은 색깔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저는 이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이 사진을 지우고 만약 쓰게 된다면 제가 업로드해 놓았던 제 사진을 집어넣겠죠. 아니면 로고가 있으면 로고를 넣거나 그리고 여기다가 수정쌤 하고 여기 아이디랑 이런 것들도 제가 맞게 고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 먹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우고 아마 요소에 가서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관련된 모양이 있을 거고요. 해당 모양을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여기 색깔을 가져오기에서 여기 색깔로 가져다 넣고 얘를 끌어다가 위치를 옮긴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너무 진하면 불투명도를 연하게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맞게 제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된 게 어느 정도까지 만드셨는지 제가 돌아다닌 다음에 저장을 해 볼 거예요. 자, 채널 아트를 만드실 때 얘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채널에 우리 유튜브는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시죠. 두 번째로 컴퓨터에서 보시죠.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보면 스마트 TV에서는 유튜브를 직접 TV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62페이지 4번의 그 부분이에요. 여기 이 전체 영역은요, 스마트 TV에서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는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잘려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볼 때 채널 아트는 어디까지만 보이냐? 대략 이 정도만 보여요. 그래서 주로 내가 어느 채널, 어느 것에서 열었든지 보여줘야 되는 내용은 요 위치 가운데 있는 요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고요. 뭐 실제 이제 스마트 TV나 뭐 이런 데를 열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성은 그걸 좀 생각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은 만들고 바로 올렸을 때 딱 내 맘에 들게 올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작업을 하셔서 직접 올리실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내가 채널명도 정해 오셔야 될 테고, 그러고 나서 채널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채널명은. 네, 생각을 뭐 일단 뭐래도 뭐 간단하게 해오라는 거죠.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으면 뭐 누구누구 TV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 만들어 보시고, 자, 요거를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이 어디 나와 있냐면 52페이지 5번이에요. 다 완성을 했다. 이 완성된 이미지를 저장하실 때는 여기 위에는 나중에 이제 내가 쉽게 찾기 위해서 제목을 적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작업 공간에서 그게 뜨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빠른이랑 고해상도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기왕 받을 거 좋게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저장이 되는 건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뜨는 게 구글에서 저장 경로를 매번 물어봐라 라고 설정을 해놓은 세팅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져요. 그럼 받아지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창을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고, 아직 창이 안 떴네요. 이렇게 이게 저장된 게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여기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면 아까 전에 저장한 파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름을 바꿀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또는 선택하시고 F2번 눌러도 이름 바꾸기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알아보기 쉽게 채널 아트라든지 이름을 변경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걸 다음 시간에 이제 직접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제작한 채널 아트 이미지랑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를 또 하나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채널의 모양새를 이제 갖출 예정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숙제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것을 이제부터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올릴 건지,
그거에 따라 이름을 설정을 하실 거잖아요. 채널의 이름을 정해오기가 숙제예요. 물론 이름은 나중에 이제 하다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오셔야 그래도 그럴싸하게 모양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